역함수 1단계, 역함수 구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제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x에서 x로 가는 f라는 함수를 줬는데요. 여기서 f1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f1은 1을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가? 그 화살표 따라가 보면 함수값이 2가 되죠. 근데 뒤에 있는 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f 위에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지금 오른쪽 위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본 모양이죠. 자, 이렇게 어떤 함수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1이라는 표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건 그 함수의 역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역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역에 x라는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y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어떻게 해요? fx는 y, y는 fx.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y가 나왔다, 이 얘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함수인데 역함수는 뭐냐면요, 이 방향이 정말 말 그대로 역입니다. 거꾸로 가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어떻게 표시한다? 원래 함수 f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1이라는 표시를 붙인다. 그럼 그 함수의 역함수다. 정말 말 그대로 거꾸로 가는 함수거든요. 그럼 얘는 수식으로 어떻게 적겠어요? 이 f의 역함수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x가 함수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함수를 보통 x는 f 역함수 y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게 모양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해주고 나서 x랑 y의 위치를 보통은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x가 보통 집어넣는, 대입하는 값, 그 함수에 집어넣는 미지수의 의미가 강하고 y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함수값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x랑 y를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f 역함수 3이라는 건 f의 역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면 몇이 나오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x라는 집합에서 3을 찾아서 걔가 화살표로 어디로 쏘는지, 결국 2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역함수의 함수값은 2가 된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정답은 4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도 ax 플러스 b, 이런 1차식 직선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fx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었을 때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온다고 하면 y는 fx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역함수는 이거 거꾸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f의 역함수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값이 x가 나온다, 이렇게 x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함수값이 x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이번엔 x는으로 x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정리된 식을요, x랑 y가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게 좀 어색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y는 f의 역함수, 이 모양으로 억지로라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x랑 y의 위치를 바꾼다. 그래야지 우리가 역함수도 y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다 필기하시고요. 필기도 하셨으면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지금 대응 관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에서 x로 가는 함수 g가 있는데요. 얘는 원소들끼리 어떻게 매치가 되어 있는지 아직 안 나와 있죠. 근데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이 나오면요, 이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조건이랑 같은 조건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지금은 그대로 암기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건 1대1 대응이다.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을 봤더니 g2가 4다. g라는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4가 나온다, 이렇게 화살표 그을 수 있고요. 이제 g라는 함수의 역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온다. 이것도 화살표 그을 수 있죠.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함수니까 오른쪽에 있는 x에서 1을 찾아서 그게 왼쪽에 있는 x의 4에다가 화살표를 꽂는다. 그럼 원래 gx 입장에선 뭐예요? g4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g 역함수에 1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온다. 이걸 바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냐면요, g라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g의 함수값이 1이 되려면 4를 대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빠릅니다. g의 역함수에 집어넣은 정의역 원소는 원래 함수인 g 입장에서는 함수값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함수에 1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온다는 거는 원래 함수에 4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다. 자, 그리고 다음 조건, g 합성 f3은 3이다. 자, 그럼 앞에 있는 함수가 g니까 그게 겉에 감싸고 있는 함수, 뒤에 있는 함수가 f니까 안에 들어간 함수죠. 거기다가 x 대신에 3을 대입했더니 3이 나왔다. 그럼 안에 있는 거 먼저 풀어줘야죠. f3은 뭐예요? 화살표 따라가 보니까 함수값이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1로 바꿔줬더니 G1은 3이다. 그럼 G라는 함수에서 1에서 3을 이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봤더니 지금 G라는 함수도 웬만한 건 다 짝을 찾아줬는데 지금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3만 지금 화살표를 못 쐈잖아요. 자, 모든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어디든 함수값에 매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또 마침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정의역 원소 3이 공역에 비어있는 원소 뭐가 비어있습니까? 2가 비어있죠? 여기에다가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gx도 지금 우리가 대응 관계를 다 찾아냈죠? 자, 그런 상황에서 g의 역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냐?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g라는 함수 입장에선 g의 함수값이 2가 되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야지 2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g라는 함수에서 2가 나오려면 뭘 넣어야 돼요?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저렇게 그냥 그림을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g 역함수 2라는 걸 봤을 때 그냥 원래 g라는 입장에서는 뭘 넣어야 함수값이 2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f 합성 g2 먼저 나온 f라는 함수가 겉에 있고 그 다음에 나온 함수가 안에 있는 함수. 그럼 안에 있는 g2를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g2는 2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로 바꿔줬더니 결국 F4를 물어본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F4는 4죠. 그래서 결국 3 더하기 4를 물어본 거라서 정답이 7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x의 식이 주어져 있고 이 함수의 역함수가 지금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인 거죠. 우선 저 식을 보면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2 이렇게 fx 대신에 y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린 나중에 x랑 y의 위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걸 y는으로 돼 있는 걸 x는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우변에 3분의 1x만 남기면 y 플러스 2는 3분의 1x 그리고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이렇게 x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x는 3 곱하기 y 플러스 2.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x랑 y의 위치를 바꿔준다. 왜냐면 x는 이라는 식이 좀 어색해요. 그리고 우리가 y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는 것도 어색하죠. 그래서 이 둘을 바꿔주면 우리가 늘 보던 함수의 모양이 된다. y는 3 곱하기 x 플러스 2 이걸 다 풀어주면 y는 3x 플러스 6이 되죠. 그래서 이게 역함수 식이 되는 거고요. 얘네가 각각 a랑 b가 되는 거잖아요. a는 3, b는 6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식의 오른쪽에 보니까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x가 c보다 크거나 같다. 자, 원래 함수에서는 x가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럼 C가 9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지금 fx와 fx의 역함수 이 둘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둘은 뭐가 바뀐 거냐면요. x랑 y가 바뀌어 있는 식이에요. 우리가 역함수식을 구하면서 x랑 y의 위치를 임의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fx가 x의 범위가 9 이상이라는 얘기는요. 여기 역함수 입장에서는 사실 y가 9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역함수 입장에서 x가 c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fx 입장에서 y는 c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랑 y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fx 입장에서 y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 y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원래 함수 fx는 뭐였어요? 3분의 1x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x의 범위가 뭐였습니까? x는 9 이상이다. 자, 그러면 y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얘를 x는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3y 플러스 6이라고 정리된다고 우리가 이미 구했었죠? 왜 x는으로 바꿔줬냐? 우린 x의 범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x로 정리를 해주면 이 식이 결국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 부등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3y 플러스 6이 결국 9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c가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a, b, c를 다 구했으니까요. 이 셋을 곱해주면 정답은 18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 f에 대한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f 5x-9가 10x 플러스 1이다. 그랬을 때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왼쪽에 있는 저 식을 가지고 fx, y는 fx라는 식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x랑 y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고 이건 원래 하던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다는 거죠.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저 f5x-9라는 식을 fx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f라는 함수 안에 지금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5x-9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그냥 t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변에 있는 식이 ft라고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근데 우변식은 아직 10x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t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x를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5x-9가 t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x는으로 정리를 해서 x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면 x는 5분의 1 곱하기 t 플러스 9가 되거든요. 이렇게 구한 t에 대한 식을 x 대신에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정리를 해주면요,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돼서요, 다 전개했을 때 ft는 2t 플러스 19라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ft를 구했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이걸 fx라는 모양으로 바꿔주고 싶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t를 다 x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fx는 2x 플러스 19, 결국에 y는 2x 플러스 19라고 y는 fx 형태로 우리가 식을 바꿔준 거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건 이걸 x는으로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x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했었죠. 왜냐면 역함수에서는 x가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y의 역함수, 거기에다가 x 대신에 y가 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식을 x는으로 바꿔줘 볼게요. 2x는 y-19니까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x는 y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y에 대한 식이 결국에 역함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익숙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x랑 y의 위치를 바꿔준다. 그러면 어때요? 좀 편안한 모양이 되죠.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9. 이게 결국 저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ax 플러스 b 꼴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9.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정답은 10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